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갔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 걸렸나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렇게 쉽게 놀면서 가도 여러분 2달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대요. 쉬면서 이렇게 가도 2달이면 충분히 가는데, 근데 여러분 왜 40년이 걸렸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없애주기 위해셨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 해석들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밥 굶지 않고 지낼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당시의 상황만 모면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노예, 두뇌도 노예, 피도 노예, 살도 노예, 정말 완전히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희망의 땅으로 도저히 데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선두로 해가지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그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대충 때울까라는 그런 노예 근성을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의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생하게 소망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돌격하는 우리 꽃망울부 모든 우리 꽃망울부와 줄기부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공부 방법,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두뇌화예요. 좌뇌와 우뇌를 여러분 다 골고루 개발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 창의적인 사고가 결국은 부와 이 세상에서 부와 길을 갖다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여러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 목표가 없는 것은 씨가 없는데 밭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여러분 계획하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계획을 잘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는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나의 노력이 투자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에는요 시간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활용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 여러분 이 공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창 시절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학창 시절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시기인지 몰라요. 대부분 여러분 인생에 있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학창 시간이 한 20% 정도 차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요성이 여러분 인생의 절반과 결코 여러분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관건이에요. 무조건 장시간 공부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공부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잘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쉴 때 쉬고 안식을 누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시간을 공부해도 2시간만큼 효과를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여러분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잘 따지셔야 돼요. 지금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잘 따져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여러분 당장 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의 최대의 적이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질병처럼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내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즉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능률이 오를 때 하면 되지. 또 하고 싶을 때야 능률이 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미루는 행동이죠. 합리화하는 습관, 이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며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사건 위주로 흘러가면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기분대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죠. 쫓겨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루 중에 최대의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여러분 중요하고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리인데요. 인생은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의 사명 주셨잖아요. 선한 청지기로서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관리하는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는 여러분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은 작전이 없는 거죠. 작전이 없는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는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이렇게 큰 영역에서 점점 더 좁혀가는 작은 계획까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의 공부 계획을 세워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한 학기 계획을 세우고요. 월간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여러분 계획표를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획표대로 여러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공부가 이렇게 행동에 익숙해지면서 이 공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공부가 즐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여러분 반복인 거잖아요. 습관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여러분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하겠다는 그 학습 계획표를 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계획표는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만큼을 짜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계획만 많이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바쁘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욕심보다 적게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실천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는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공부 계획표는요. 한 주의 학습 분량을 고려하여 주간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간의 학습 분량을 고려하셔요. 그래서 주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 분량을 계산해 가지고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우선 순서를 세우셔서 일주일 공부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간 계획은 공부해야 할 각 과목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과목에서 공부할 부분을 크게 이렇게 나누어 쓰셔야 돼요. 대단원, 소단원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목표한 주간 계획대로 잘 실행을 하셨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그래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의 계획을 모두 달성했다 그러면은 하루쯤은 여러분 편하게 자유시간을 갖고 쉬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일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충분히 쉬셔야 또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계획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이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간 계획에는 계산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공부 분량에 따라 하루하루를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루에 그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다면 공부하는 시간에 해야 될 것을 과목별로 구체적인 양도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영어 문제집을 30쪽에서 40쪽까지 10페이지로 공부하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계획표를 작성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록 중심으로 여러분 하는 계획이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어 가서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 계획표가 이렇게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10분에서 15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어떤 수정과 또 이렇게 점검이 끝날 수 있도록 계획표 운용을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의 공부 방법, 꿈을 이루는 공부 방법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동작화가 되어야 돼요. 동작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에서도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해요. 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은 뭐예요? 나는 해놓고 밥 먹었다. 나는 이랬다. 이런 이랬다 밥 먹었다라는 여러분 동사가 없으면 시체가 되는 것이죠.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웠고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행동이 있을 때 절반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계획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계획표대로. 그리고 이 계획표대로 여러분 실행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에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학교 수업을 여러분 집중 있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시 전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교 수업에 올인하셔야 학교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고 또 학교 수업에 올인했을 때 자 이제 활동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반드시 실천해야 할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초는 여러분 반복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행동하셔야 돼요. 기초는 어떻게 하시고요? 반복하고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기초를 복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잘 안 되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번 정한 그 목표 기한은 여러분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에 계획한 분량은 그 주에 반드시 끝내도록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동작화로 넘어가서 이제 성공하는 공부 방법 다섯 번째는 버릇화예요.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여러분들에게 이제 꿈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꿈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이 습관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반복된 그 지속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 공부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습관이 틀이 딱 잡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가장 공부에서 중요한 것이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선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반복돼서 습관이 이렇게 자리 잡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여러분 100번이라고 봐요. 100번을 반복하면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버릇이 완성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100일 전략이라 그러죠. 100일 전략. 그래서 여러분 100일을 행동하게 되면 습관이 완성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습관이 몸에 배이려면 여러분 이 계획표대로 행동을 며칠 100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즐겨 할 때 여러분 정말 공부는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부를 이렇게 10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무슨 일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끈기가 없고 그러면 계속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어 회화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연초에 결심해 놓고 이제 며칠 못 가서 인강 다 끊어놓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또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이제 3, 4일을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습관으로 자리 잡히려면 100일이 필요합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공부 버릇을 이렇게 습관을 만들게 도와주면 이 세상에 정말 공부 못할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답이에요. 그런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도 여러분 들여야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100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요, 정말로 수업 시간에 그 몰입하는 그런 습관이 딱 잡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딱 잡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수업에 정말로 이렇게 충실합니다. 충실해요. 여러분 학교 수업을 놓치면 그거 만회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그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기계적 학습과 우리의 기억력과의 관계, 상관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측정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 만에 그 기억력이 다 없어지는가? 24시간이 되면 거의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웬만한 내용은 정말 흔적만 있고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24시간 지나면 머리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쉽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수업이 딱 끝나잖아요. 3월 달부터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수업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10분. 그런데 이 수업 끝나고 나서 3분 동안, 이 3분 동안 정말 집중해 가지고 방금 배운 걸 여러분 막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공부 최고로 잘하는 애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업 끝나고 3분 동안 지금 방금 배운 것을 정말 집중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40%가 남는데요. 40%가 그 3분 동안에 40%가 여러분 저장된다고 합니다. 40%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렇게 복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는 여러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새로 힘들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3분 동안 여러분 그래서 1차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가 끝난 직후 이 3분간의 이 복습의 효과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그런 선지자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오게 되죠. 그러면 1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2차 복습을 하는 거예요. 1시간 투자해서 오늘 배운 내용 2차 복습을 하면 여러분 머리에 60%가 남게 된대요. 60%. 그리고 공부 계획표대로 또 하루 3시간 이상 이제 또 전반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철저히 3차까지 복습을 하면 배운 내용이 80%까지 남게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80%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좀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여러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때 벼락치기 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망각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알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3분 동안 집중해서
복습하고 집에 와서 1시간 투자해서 복습하고 공부 계획표대로 3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면 머리에 공부한 내용이 80%가 남게 돼서 시험 때 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몰입하예요. 몰입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책상 정리는 정말 몰입에 도달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책상 위에 막 잡다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으면 집중력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산되게 되죠. 책상 위가 여러분 산만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몰입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잡념으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분산도 공부에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이 휴대폰이죠. 휴대폰. 네, 이 휴대폰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학교 수업에도 많은 커다란 방해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휴대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이 공부에 몰입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휴대폰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절제를 잘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몰입을 잘할 수 있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여러분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적의 학습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학생은 도서관, 또 어떤 학생은 독서실, 또 학교, 집 등등 자신에게 집중이 잘 되는 장소, 학습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일과를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적절한 그런 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친구가 전화하죠. 찾아오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요. 약속을 잡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그 계획표대로 충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시행하시고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잘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집중이 이렇게 잘 되는 또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의자도 있고 또 책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색깔펜을 이용하면 나는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런 학생들은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에는요 정말 이 몰입의 중요성은 집중력의 그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그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보면은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잡념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잡념을 떨쳐버려서 집중하셔서 공부하는 것이 최적의 여러분 그런 학습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잡념이 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잠시 공부에 손을 놓고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또 이렇게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몰입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